네, 2025년 8월 7일 이정훈입니다. 올해가 을사 보호조약을 맺은 지 120년이 되는 을사년입니다. 을씨인연스럽죠. 정치 사법의 전성시대. 이번 을사년이 그런 것 같습니다. 8.15 특사로 조국 그리고 최광욱을 풀어준답니다. 8.15를 앞두고 윤석열 체포하려다가 떨어뜨렸습니다.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떨어뜨리고. 김혜경 대통령 영부인께서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1심, 2심 모두 유죄가 나왔죠. 대법원이 그대로 간다면 우리는 사상 처음으로 전과자 대통령은 이미 가졌지만 전과자 영부인이 탄생합니다. 현재 시각이 8월 7일 밤 10시 12분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김건희 특검이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유죄로 가는가요? 유죄. 자, 지금 굉장히 궁금한 거는 조국 씨를 풀어주면은 이화영 씨가 가만히 있겠나 그랬는데 지금 이화영 씨는 8.15 특사에 빠지는 걸로 보여요. 이렇게 사법을 갖고 정치적 칼질을 하다 보면은 사단이 터집니다. 이 을사사화라 그래야 되나? 이 정치 투쟁 때문에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는 정상회담을 해야 됩니다. 8월 25일쯤으로 열린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길이 늦춰지고 있죠. 이거는 트럼프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를 가 많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응안을 만드는데 이재명 정부가 정신이 없다는 뜻이죠. 아마 이 정상회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실무협상 같은 거가 될 텐데 거기서 마땅한 합의가 없으면 이재명 트럼프 관계는 매우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정치가 대단히 복잡한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조국 혁신당 대표인 조국, 그다음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최광욱 전 의원을 풀어주겠다, 사면시키겠다. 8.15 광복절, 이재명 대통령 국민 취임식하는 날, 임명식하는 날. 글쎄. 근데 지금 김혜경 여사는 150만 원 벌금을 1심에서 받고 2심에서 받았습니다. 똑같이. 이제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됐죠. 노경필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이흥구, 오석준, 이수견 대법관이 참석하는 대법원 3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노경필 대법관은 지난번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에서 2심 파기하고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그때는 후보였죠. 유죄가 있다라고 판단한 10명의 대법관 중 1명입니다. 출신은 전남 해남이지만 김혜경 영부인께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또 무죄가 나오고 원심 파기한다면 또 난리가 나겠지만 그래서 그런가 지금 김건희 여사를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검찰에서는 무혐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구속을 해야 되겠다고 추진을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상당히 궁금한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하려다가 이 김건희 특검에서 떨어뜨렸죠. 이것 때문에 참 한국 정치가 지저분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구속을 했는데 또 끌고 가서 조사를 하겠다 어쩌고 그런, 거기다 부인도 구속하겠다.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어떻게 하든 윤석열 정부가 했던 계엄을 내란으로 확정 지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떤 것도 내란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프레임을 이렇게 짰을 뿐이에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그게 불법인지 뭔지는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계엄을 한 건데 이걸 내란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내란이 안 되면 다른 거라도 잡아놓기 위해서 지금 길을 쓰는데 윤 대통령이 저항을 하고 있죠. 하다 안 되니까는 교도관들을 통해서 끌고 나가려다가 떨어뜨렸습니다. 이 참 웃기는 사태죠.
벌써 두 번째나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야, 이거 뭐 코미디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버티면 버틸수록 불리해지는 거는 이재명 정부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감정이 올라와서 버티다가 뭐 나중에는 이제 뭐 단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 문제가 되죠. 정치 문제가 진작에 됐어야 할 사건인데, 이제 김건희 여사도 구속이 만약 된다면은 거기서도 뭐 어떤 뭐 단식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부담이 돼요. 조국 최강욱은 다 풀어주면서 사면하면서 이건 뭐야? 윤 대통령이 아주 어리숙하게 계엄령한 거는 그건 그거대로 문제지만 윤 대통령 체포한다고 갖다가 떨어뜨리고 그리고 어쨌든 그 양반이 결사적으로 저항을 해버리면은 이재명 정권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하기를 원한다라는 썰이 퍼져 있죠. 이건 전적으로 현재까지는 썰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실화하려고 하는데,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장, 전 연합회장 유진철 씨가 한 인터넷 매체 같아요. 거기에서 백악관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해서 백악관 관계자가 트럼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했다는 걸 들었다, 이렇게 전한 거에서부터 이게 사실로 지금 막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면은 윤 대통령을 미국으로 보내라, 망명시켜라라고 요청할 것 같다라는 것도 이 유진철 씨의 추측이었어요. 근데 이게 막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거든. 근데 윤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저항을 하고, 이제 지난번에 속옷 차림으로 버텼다, 이번에는 뭐 막 몸싸움을 하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버티다 보면 윤 대통령도 이제 망가지는 건데, 망가지는 게 혼자 망가지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체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조직도 같이 망가지는 겁니다. 같이 망가지고 이게 계속 시끄러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죠. 부인도 잡아놓고 전 대통령도 이렇게 체포하려고 하다가 이미 구속은 했는데 체포하려고 해서 이렇게 싸운다, 이게 뭐야 하다 보게 되면,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재명 정권한테는 부담이 되죠. 이제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고 지금 15%를 했지만은 개별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이 또 개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폭탄하려면은 실효가 없으니까 지금 기업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자기네 각각의 기업들한테 불리한 관세, 개별 품목 관세를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갈 거고, 그건 하지 말도록 굉장히 압력을 넣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을 것 같아요. 기업들로부터. 지금 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들 군기를 찾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의 주력, 우리가 수출을 먹고 사는데 이 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관세를 얻어맞아서 수출이 안 된다 하고 뒤로 나자빠지면, 지금 뭐 기업하고 싶은 사람들 별로 없을 텐데 기업주들은 난 못한다고 나가 떨어지고, 그럼 일자리 없어지게 되면은, 지금 노동운동 출신으로 노동장관 하고 있는 김영민 씨인가요? 그 양반은 고용 문제는 전 생각도 안 해요.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고용이 앞에 있는데, 고용 자리가, 일자리 줄어들면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버팁니까? 관세를 충분히 못 막아냈고, 기업들이 이제 불만을 품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그들은 돈이 있으니까 여론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또 정치권도 움직일 수 있죠. 그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윤석열 체포도 매끄럽지 않고,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한 거는 너무 성급하고, 근데 모든 게 지금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내란은 못 가더라도 내란 비슷하게도 잡아놓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성급하게 갔지? 지금 정청래 대표도 내란으로 가야 돼요. 본인이 앞장섰기 때문에. 그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 대통령은 지금 김혜경 씨 문제, 또 본인 재판도 5개 세워놓고 대통령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니까 결국은 그 직을 유지하려면 방법이 뭐냐?
제가 동아일보에 있으면서 목격했다는 거 그거잖아요. 자신 없는 사람이, 실력 없는 사람이 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자꾸 조직을 흔드는 거죠. 사무실 재배치하고 뭐 조직 바꾸고, 그럼 사람들이 그거 하느라고 이제 몰라, 감히 대항을 못하니까 지금 계속 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다. 어떻게 바꿔요? 헌법을 바꾸지 않고. 헌법에 총장이란 자리가 있는데,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헌법이 있는 자리를 어떻게 함부로 개헌도 안 하고 없애. 그리고 분명히 검사는 압수를 지휘할 수 있다. 수사할 수 있다고 되는데, 수사 못하는 검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헌법 위반인데, 이걸 되든 안 되든 막 밀어붙여서, 나중에 위헌 판결이 나오는 건 그러니까 그냥 막 시끄럽게 하면서 그냥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축축축 가졌으면 좋겠는데, 내란이라고 하는 너무 큰 프레임을 씌워놨고, 또 거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은 어리숙하게 했지만 지금은 제법 버틴단 말이에요. 저러다가 이제 단식 들어가게 되면은, 옛날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에 단식했는데, 단식하게 되면 이제 언론의 방향이 바뀌지. 이거 어떻게 하나? 일단 내 편을 만든다고 조국은 풀어줬는데, 조국은 문재인 사람이고, 문재인하고 가장 각을 세웠던 사람이 이재명이고, 이재명하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정청래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들을 압박할 것 같으니까 서로 이렇게 뭉쳐 있었지만, 그들이 권력을 짚고 난 다음에는 생각이 달라지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나 많은 청구서를 받고 있을 거예요.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들로부터. 근데 그걸 다 못 들어주면, 약해지면 배신 맞는 거고 강해지면 가만히 있을 텐데, 제일 문제가 지금 이화영 씨를 풀어주지 않은 거야. 이화영 씨는 징역 몇 년 받았죠. 경기부지사 때 일로 들어갔는데 도지사는 대통령이 돼 있어. 그러면 나는 안 풀어줘? 조국인 풀어주고? 그러면 이화영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정치적으로 사법을 행사하다 보니까 을사년이 완전히 을신년스러워졌어요. 코미디도 벌어지고, 윤석열 체포하려면 제대로 체포하든지 체포도 못하고, 김혜경 여사 유죄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방법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풀어가면 돼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마가로 바꿔라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미국과의 문제부터 풀면은, 그러면 외부로부터의 적은 하나 적어지잖아요. 그럼 국내에선 정치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흔드는 거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이 편성해서 정권을 흔들어. 이제 조만간 국힘당에서 당대표가 누가 결정되면 국힘당대로 싸움질하러 나올 겁니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대통령 되는 날만 좋았고, 그 다음 날부터 하루도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못해먹겠다 소리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순서가 국제 문제부터 푸는 겁니다. 이 외세가 이재명 정권을 흔들기 시작해서, 특히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늘 한국은 리치 컨트리, 부자 나라라고 하면서, 뭐예요? 계속 빼먹잖아. 근데 이거를 일단 막아야 돼. 이거 못 막으면 기업들이 난리치고 대한민국 정권이 존재하기 힘들어져요. 저는 이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방법은 있습니다. 본인이 글로 변할 수 있느냐가 문제지. 마스가를 마가로 가면 돼요. Make Alliance Great Again으로 가면 되는데. 정치 사법의 전성시대. 굉장히 더운 여름인데, 을씨년스러운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한국 정치가 어떻게 될지, 또 이재명 정부 당정대가 원팀으로 간다고 하는데 과연 원팀으로 갈 수 있을지, 모든 거는 내란 프레임을 너무 크게 씌운 겁니다. 그걸 작게 씌웠다면, 그리고 한미 관계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북한인하고 어떻게 하자는 거, 결국 국제사회에서 스웨덴 같은 중립국가가 되게자는 거겠지. 중국의 쉐시하고 미국의 쉐시하고. 근데 그게 통하던 시절이 있고 지금은 안 통하는 시절이에요. 본인이 프레임을 잘못 짰어요. 국내에서 계엄령을 내란으로 몬 거, 그리고 중립국을 염두에 두고 스웨덴 또는 핀란드 모델로 가는 게 실수입니다. 안 맞습니다. 운 좋게 대통령은 됐지만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저는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권력을 쥐고 있지만 생각보다 빨리 여론의 배신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 예측입니다. 감사합니다.